안녕하세요. 양수연입니다. 소수가 찾아 듣는 음악 재즈. 그러나 더 많은 소수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이상스는 프랑스어로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채널에서 말하는 주이상스는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락강이 말하는 주이상스 개념입니다. 즉, 상징계의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을 불사하면서 실제계로 향하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재즈가 고통의 음악인가요? 아무튼 이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즈로 주이상스 닫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재즈 앨범을 가져야 하느냐고 묻곤 합니다. 저의 대답은 원하시는 만큼, 능력 되시는 만큼 가지시라고 합니다. 콜렉팅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 재즈 매니아 분들 중에 수백 장, 기본에 수천 장, 그리고 만 장 넘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십니다. 아주 강박증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콜렉팅을 많이 하는 것과 음악을 깊게 듣는 것은 꼭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시간 예술이잖아요. 모든 앨범, 가지고 있는 모든 앨범을 하나부터 열까지 각각의 전부를 깊게 의미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음반을 가지고 계시면서 밤잠을 줄이시면서 열심히 듣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말 많은 부분을 재즈에 할애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모든 앨범을 열심히 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BGM으로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온 감각으로 그 음악을 흡수하는 것 말이죠.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보통 손에 가는 앨범만 계속 손에 가고 그렇게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을 깊게 듣기 위해서 저는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즈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콜렉팅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모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 또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콜렉팅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에 앞서서 음악 자체를 듣는 그 즐거움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콜렉팅을 하면서 희귀 앨범을 모으는 것은 CD를 많이 사 모으는 것과는 또 다른 쾌락이 있습니다. 그 오리지널 바이닐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콜렉팅의 영역에서 질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앨범을 많이 갖다 보면 이 희귀 앨범에 대한 욕망을 갖게 되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네, 이 희귀 앨범, 이 rare라는 단어는 이 콜렉터의 두뇌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정지시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희귀 앨범은 또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를테면 이 재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음반 레이블이 있죠. 5, 60년대 하드밥의 걸작을 쏟아낸 블루노트 레이블입니다. 우리가 재즈 희귀 앨범이라고 부르는 다수의 앨범들은 이 5, 60년대 블루노트 레이블에서 나온 그 첫 번째 프레싱 오리지널 바이닐들이 많습니다. 네, 다른 레이블도 있지만 이제 그 블루노트 레이블은 그 BLP라는 그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블루노트 앨범들을 이렇게 수집할 때 이 일련 번호를 보고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반들은 그 블루노트 명반들은 그 BLP 1500번대 그 시리즈와 그 4000번대 시리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대는 12인치 모노 100여 장, 그리고 1550년대 후반부터 제작된 이 4000번대 시리즈는 12인치 반LP입니다. 이런 앨범들은 한 4,000불에서 5,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기도 합니다.
뭐 연주자로는 리 모건, 행크 모블리, 소니 클락 이런 분들. 이 첫 번째 프레싱 오리지널 바이널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제가 1998년에 만든 재즈 잡지입니다. 이 재즈 힙스터라고 하는데요.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여기에 제가 그 블루노트 클래식, 블루노트 명반, 네, 들어가는 그 시기에 블루노트 클래식을 이렇게 쫙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블루노트 1500 시리즈부터 4000번대 시리즈까지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해 놨죠. 이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정보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옛날엔 제가 이런 블루노트 1년 번호까지도 외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아무튼 이것이 이 재즈 클래식의 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 블루노트 클래식이고, 이것들의 오리지널 LP가 이제 그 바이널이 희귀 앨범에 또 들어가고, 아무튼 이 목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클래식이겠죠. 이 블루노트 그 앨범 중에서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1957년에 그 색소포니스트 행크 모블리가 녹음한 그 행크 모블리라는 그 동명의 그 타이틀 블루노트 1568번입니다. 이게 이 오리지널 바이널이 5,000불대에 팔린 걸 제가 봤습니다. 이베이에서. 그리고 제가 2017년에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었는데, 이베이에서 1958년에 녹음된 그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의 쿨 스트루팅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앨범인데 블루노트 1588번입니다. 이것도 3,700불에 팔리는 걸 봤습니다. 제가 1,200불에 나온 것까지 보고 침이 꼴깍 넘어갔는데 3,000불 넘어가니까 그냥 보는 걸로 훈훈하게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정말 희귀 음반인데요. 색소포니스트 제키 맥린의 첫 리더작이 있습니다. 이게 Presenting Jackie Macklin 또는 The New Tradition이라고도 불리는 앨범이 있어요. 이게 애드립이라는 레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앨범입니다. 1955년 앨범인데요. 이 제키 맥린의 첫 리더작이자 그 애드립 레이블에서 제작한 첫 LP로 나온 이 그 오리지널 바이널이 4,000불, 4,300불에 팔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는 CD로도 글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이 앨범이 뭐 아무튼 이 희귀 앨범이 이 블루노트에 들어가 있는 희귀 앨범들 이제 그냥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시중에서 보게 되는 재즈 앨범들 뭐 5, 60년대 뭐 블루노트 레이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옛날의 재즈 앨범들을 이렇게 리이슈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옛날 음질을 리마스터링 과정을 통해서 또 음질도 개선시킨 앨범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그 개선된 음질에 편하게 더 들으실 수 있는 것들이죠. 아무튼 이런 많은 양의 뭐 음반을 모으던 아니면 뭐 이렇게 희귀 앨범 위주로 모으던 그걸 겸하던 간에 이렇게 막 앨범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의 구조는 무엇일까요? 글쎄 이 독특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옛날 음반들, 희귀 음반들 찾는 분들 보면은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영원히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사라짐에 대한 이 실존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음악의 아름다운 물질성, 그걸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의 디스탕시온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자신을 좀 구별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소비자가 되고 싶어하는 심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브루디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이 구별지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그 문화 계급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브루디에가 아비투스라고 부르는 그 취향이 다른 사람과 구별짓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음악이 그렇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니츠가 말하듯이 가장 정신적인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취향이 다르다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문화적 계급을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재즈가 문화적 상류 계급을 드러내주는 음악 장르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글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향수. 이 옛 콜렉션들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산자, 그 옛날의 그 아티스트, 그 생산자가 만든 그 생성과 지금 내가 이 획득한 것을 이 획득의 그 소유자와 이게 연결 지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CD를 사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저는 뭐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이나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료로 디지털 음원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도 좋고요. 뭐 좀 애플 뮤직 같은 경우도 좀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 같은 것도 저도 사용하는데 월정액이 좀 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4불, 15불은 너무 작고요. 50불대로 올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주자들한테 돌아가는 목도 더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도 좋습니다. 요즘엔 또 미니멀리스트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CD든 책이든 뭐 디지털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외부에서 이제 휴대장치를 통해서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경험하시고 이건 꼭 갖고 싶다 하는 앨범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어떤 연주자들은 뭐 이를테면 마리아 슈나이더 같은 연주자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노출되는 걸 아주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구입해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즈 앨범을 구입하실 때 CD도 좋고 그리고 또뭐 오리지널 능력이 되시면 오리지널 LP도 좋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이슈된 그냥 요즘에 바이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2014년에 920만 장의 바이닐이 팔렸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바이닐 추천합니다. 네, 그 바이닐이 주는 그 육체성이 있습니다. 그 물질성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레코드판을 이렇게 턴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바늘을 내리는 그 행위, 그 거기서 오는 또 그 아름다운 매혹적인 물리적 성질이 있습니다. 네, 아주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좋은 앨범, 가치 있는 앨범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누가 5,000불 주면서 명품백 살래, 소니 클락 오리지널 바이닐 살래 하면 저는 소니 클락을 살 겁니다. 명품백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자기 취향과 정체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호를 내보이는 것이라면 어떤 분은 그런 것들에서 주의상승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재즈 앨범이나 음악에서 주의상승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앨범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음반을 조금씩 가치 있는 음반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계시는 게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앨범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